안녕하세요.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치주과 전문의 연재영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치료의 대략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과를 꾸준하게 다니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치과에 그렇게 자주 안 가셨는데 갑자기 이가 안 좋아져서 이가 많이 흔들린다든지 이가 깨져 나가는 경우에 발치를 고려를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치과에 내원하시게 되면은 이 일을 발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결정을 받으시게 되면 일단 환자분께서 전신적으로 어떤 그 문제나 이슈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서 치과 의사에게 설명을 좀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든지 또 골다공증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그런 전신적인 상태에 대해서 치과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런 전신 상태가 있으실 때 임플란트 치료가 진행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데 약을 드셔도 최근의 컨디션 때문에 조절이 좀 안 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 미리 내과 주치의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 치료를 꾸준하게 받으시는 분들, 골다공증을 받으시게 되면 발치라든지 임플란트 치료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런 치료를 했을 때 턱뼈가 괴사되는 일이 가끔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골다공증 주치의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그런 발치나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흡연을 많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음주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치과에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신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습관, 흡연 습관이나 음주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 전에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전신적인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 발치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미리 발치가 돼 있었던 분들은 그 주변의 치아 상태를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 주변 치아에 치주염이라든지 충치 같은 이런 질환이 있게 되면은 그런 충치나 치주 질환을 먼저 해결을 하고서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변 치아에 치주염이 심하거나 충치가 있게 되면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그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그 충치가 있던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할 때 제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잇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잇몸 치료 먼저 받고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처음 오셨을 때 구강내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또 3천 CT를 통해서 발치를 해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부위의 잇몸뼈 구조, 해부학적 구조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치조골의 양이 충분한지 그 다음에 형태가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요. 그 주변에 신경이 지나지 않는지 또 혈관이 지나지 않는지 수술 과정에 그것을 미리 피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혈관이나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하게 되고요. 또 치조골 내부에 미리 저희가 감지하지 못한 그런 병변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한 다음에 임플란트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임플란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원장님, 근데 전제 조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수술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약성을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90% 이상의 분들은 그런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을 그런 제약사항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분이 오시면 99분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없으시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다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그것에 대해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강내 검사를 하게 돼서 여러 가지 임상적 자료를 체득을 한 다음에 환자분과 스케줄을 맞추게 되죠. 스케줄을 맞추게 되는 것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 날짜로부터 회복이 될 때까지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수술을 특정 날짜에 잡았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해외여행을 떠나시겠는데 이러면 임플란트 수술이 좀 어려우시겠죠. 또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잇몸이 붓거나 멍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자녀 결혼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젊은 분들은 면접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곤란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중요한 일정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임플란트 수술 날짜를 잡으시는 게 좋고,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신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임플란트 날짜를 잡게 되면 그 전에 약을 끊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혈이 좀 안 되는 그런 약을 평상시에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을 며칠 전부터 끊으셔야 되는데, 약은 임의로 끊으시는 게 아니라 지혈이 안 되는 약을 처방해 주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약을 끊는 기간을 정하게 되죠. 또 평상시에 담배를 태우셨던 분들은 수술 1, 2주 전부터 중단하시는 게 좋고요. 또 수술하고 나서도 2주에서 4주 정도는 담배를 태우시는 것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날짜를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하시기 전에 미리 그런 준비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장치를 미리 맞춰보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컨디션이 괜찮은지를 체크를 하고 수술 날짜에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짧으면 한 15분, 길면은 한 1시간 정도까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뼈 이식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요.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에는 뭐 10분, 15분이면 수술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 과정을 끝나게 되면 어떤 임플란트를 사용할지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대부분 치과에서 사용하는 임플란트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중에 임플란트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굉장히 많은 수백 가지의 임플란트를 다 보유하고 있는 치과는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통상적으로 어떤 치과에 가시면 임플란트 종류는 대부분 2가지에서 4가지 사이 정도로 보유를 하게 돼 있고요. 여기서 그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의 종류를 크게 보면 수입산 임플란트가 있고, 그 다음에 국산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입산이 약간 더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국산은 그거에 비해서 좀 더 대중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꼭 그게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치과에서 구비를 할 때, 예를 들어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외산 임플란트는 스위스산 스트라만이라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국산 임플란트는 오스템과 덴튬이라는 그런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몇 개 둔 이유는 어떤 환자한테 맞는 적당한 시스템을 옵션으로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마다 공급되는 가격이 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옵션을 좀 둘 수가 있어서 몇 가지 시스템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시게 되면 그 치과에 구비하고 있는 임플란트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권유를 해드리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이 끝나게 되면 임시 치아가 필요하신 분들은 임시 치아를 당일날 장착을 해드립니다. 네, 대부분의 어금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시 치아를 장착을 해드리지 않는데, 어금니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 초기에 힘이 많이 가해지면 잘 붙질 않거나 임플란트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임시 치아를 장착을 하지 않게 되는데, 앞니 쪽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전완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수술 끝난 이후에 임시 틀니 같은 것을 맞춰서 드리거나, 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미리 위치가 정해진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전체 임시 브릿지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환자분의 치료 계획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 그 치료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에서 2주 후에 실밥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실밥을 제거를 하고 나서 2, 3개월 정도 기다리게 됩니다. 임플란트 1차 수술 끝나고 2개월에서 4개월 뒤에 오셔서 간단한 마취를 하게 되고, 잇몸 안에 들어있는 임플란트에 장치를 연결하는 시술을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1차 수술 때 그런 장치를 미리 연결이 된 경우에는 그런 2차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유지 관리하는 시기로 전환이 되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오셔서 임플란트를 잘 쓰고 계신지, 또 그 주변에 양치를 잘 하고 계신지, 아니면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성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를 받으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수리를 받으시게 되고요. 또 임플란트를 오래 쓰시다 보면 치아 주변에 치아들이 이동이 되거나 임플란트 보철물이 마모가 돼서 보철물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교체를 하게 돼서 꾸준하게 임플란트를 쓰시게 됩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처음에 발치부터 검진, 그 다음에 수술 진행, 사후 관리까지 대략적인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치료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환자분 상태에 따라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또 임플란트 수술을 하실 때 내가 다음 단계에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술 맡아주시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 닥터현치과 원장 연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